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하셨어요? 저는 사당동에 있는 네, 사당 3구역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추가로 용산 한강로 쪽이랑요, 네. 화초동 빌라를 투자하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을 보고 계시는 거세요? 아니요, 사당 3구역은 제가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럴 때 수익형으로 이거를 빌라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차익형을 사야 되는지 잘 몰라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 이렇게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좀 갑자기 시간이 바뀌어서 깜짝 놀랐죠? 네. 네,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늘 교통이 참 저희들은 가슴이 아프게 조아립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개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사당 3구역 갖고 계신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3구역은 그냥 한마디로 말할게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세요. 왜요? 왜 이게 이렇게 제가 죽을 때까지라는 말을 표현했냐면은요. 우리가 네. 부동산이라는 걸 보통 보면은 어떤 걸 하나 사게 되면 하나 팔게 되잖아요. 네. 이 시간이 가다 보면 판 것만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네. 이 사당 3구역은 지금 이 남상시장 이쪽 여기 이수역 이수 가깝죠. 이 일대가 아파트가 많이 부족해요. 교통은 아마 뭐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좋고요. 그 다음에 남성시장 가깝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이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부터는 좀 원활하게 진행될 걸로 하고 보여요. 네. 근데 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다툼, 서로 싸움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은 어느 정도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성공적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가격도 근데 많이. 거기는 재건축인데요? 주택 재건축, 네. 예, 사당 주택 3구역은. 재개발, 이렇게 표현상 네. 예,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제가 여기는 그냥 재개발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예, 여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조금 양호해서 재건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당 3구역이잖아요, 그죠? 네. 예, 여기 계속 오를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아까 수익형이 좋을지 아니면 시세 차익형이 좋을지 물어보셨죠? 네. 예, 시세 차익이 좋을까요? 수익형이 좋을까요? 저는 차익형을 많이 선호해요. 예, 모든 사람이 많이 선호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 그죠? 그런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연세 드시고 또 소득이 줄어들면 그때 가면 수익형으로 가는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좀 젊으셔가지고 월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형으로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올라야 시세 차익이 나겠죠? 네. 예, 그래서 서울이나 전국이 거의 상당히 많이 올라서 대부분 거의 이렇게 천정에 이르도록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오를 지역을 찾는 게 중요하지 지금은 수익형이 좋냐 시세 차익이 좋냐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당분간 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차익형을 많이 낼 시점을 저는 한 2021년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시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를 지역이 있고 안 오를 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추가로 투자하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 3억 정도요? 3억 정도요? 네. 예. 지금 현재 저는 3억 정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투자할 것 같아요. 하나는 1억 5천 정도는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요. 한 네. 1억 5천 정도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데 투자해서 수익형에 한번 좀 투자해 볼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해 보자면은요. 네. 지금 차익형으로 투자할 만한 곳으로는 여기 바로 그 혹시 이제 여기 뭐 사당 3구역도 이주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방배동 13구역 이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사당 3구역은 철거를 했어요. 아, 철거 완료했나요? 네. 여기 가보진 않아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이주가 완료된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주 수요는 이제 끝났겠고요. 몇 세대 정도 되시죠, 여기가? 500 몇 세대라고 들었어요. 네, 500여 세대. 네. 예. 그런데 지금 13구역은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거기도 투자하고 싶어서 알아봤어요. 아, 예. 그리고 방배 5구역은요? 들어봤어요. 6구역은요? 거기도요. 예. 알았어요. 이 지금 5구역, 6구역, 13구역이 다 이주를 앞두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예. 대충 보면은 2,000세 세입자 포함해서 2,000세대, 3,000세대, 한 1,200, 1,500세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지만 약 한 6,000, 한 3,400세대가 이주를 할 예정이에요. 그죠? 네, 당장 13구역 올 10월부터 할 것 같은데 요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는 서초동, 반포 이렇게 되죠. 네, 여기는 이주비를 가지고 이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보통 이주를 하면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4km 이내에서 생활하게 되거든요. 보통 직장과 학교 문제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배동에서 4km 되는 지점이 요쪽 그 관악 드림, 성현 동학, 관악 푸르지오, 사당 자이, 봉천 우성, 관악 푸르지오 이렇게 정도 이 지역으로 보여요. 당연히 사당동도 방배동 쪽에서 이사 가기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교통 좋고 학교 다니기도 편하니까는요. 그 사당동이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네, 사실 사당동은 제가 하나 매물이 있어서 알아보진 않았어요. 예, 그쵸. 한번 여기 뭐 부동산에 한번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매물이 없고요.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남성역 인근에 있는 33평형 아파트가 9억 정도 하던 것들이 한 13억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좀 오르긴 했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오르긴 하게 사당동에서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금액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주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새로 입주하는 로이파크라든가 이런 것도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게 봉천동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있잖아요. 관악 푸르지오나 봉천우서 사당자의 성현동화 이쪽으로 제가 많이 요즘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맞아요. 앞으로 1, 2년 동안 계속 가격이 오를 거 계속 가격 상승 예상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이주 부분이 계속 남아 있고 정보사 터널, 그 서리풀 공구 터널 아시죠? 네, 그게 내년 2019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2월에 개통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봉천동이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지금 남부 순환도로 하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두 개로 원활하게 되면 강남 접근성이 좋아진다라는 건 그 지역 가치가 또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강남에다가 강남 들어오려고 지하철만 저 멀리 경기도에 뚫리기만 해도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터널만 뚫려도 이쪽 봉천동 가격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 봉천동이 보면은 아직도 24에서 25평 이런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냐면은요. 4억대 초반 정도 해요. 네, 전세는 3억대 되고요. 3억 정도 되고. 그러면은 약 1억 5천 정도 접근이 가능해요, 지금. 30평대도 지금 현재 보시면 33에서 34평의 아파트도 뭐 5억 8천에서 6억 3천 사이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억 정도에서 투자한다면 역시 1억 5천 투자하는데 서울에 20평대, 30평대에 1억 5천 가고 투자할 때가 거의 없죠, 지금. 네, 대부분 2억 5천에 3억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교통이 이렇게 좋은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갭 투자,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거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날 걸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제가 집이 하나 더 있어서 이걸 만약에 사게 되면 준공공 임대를 이제 해야 사업자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봉천동 쪽에 뭐 아파트를 사면 이걸 10년을 갖고 가도 괜찮나요? 이게 10년 갖고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집을 사거나 주택을 살 때 평생 안 판다. 평생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사요, 항상. 네. 왜 그러냐면 그런 지역을 살 때는요, 굉장히 좋은 지역, 선호도가 좋은 지역만 사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이 올라야 다른 지역도 올라요. 그런데 평생 동안 무조건 언제든지 팔아야 될 걸 사게 되면 마음이 항상 걸리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지역을 사면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지난 11년 동안 연구한 게 뭐냐면 그 구름 투자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름을 많이 이렇게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까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구름 투자법을 보면 내가 사는 것 하나는 오르나 안 오르나 가져가야 되잖아요. 주거를 해야 되거나 직장 다녀야 되거나 부모님 모셔야 되거나 그런 이유로. 그런데 투자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선호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비싼 지역보다는 오를 지역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여기 이 봉천동 하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죠, 그동안. 뭐 구릉지도 많고 좀 노후되고 그 공덕동의 달동네처럼 보였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봉천동이 그러한 부분에서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좀 약간 옛날에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아파트도 좀 들어오고 이렇게 교통만 좋아진다면 구릉지 문제는 해소될 것 같아요. 요즘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녹지가 없다 보니까 녹지라도 좀 볼 수 있도록 녹수율을 중시하고 어느 정도 공기의 쾌적성을 좀 중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봉천동은 구릉지가 많아서 걷기는 좀 해요. 그러나 요즘 마을버스들이 잘 돼 있어서 어차피 평지에서 10분 걸어가나 구릉지에서 조금 더 15분 걸어가나 마을버스 타고 가는 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격이 좀 오를 걸로 보이는데 두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방배 5구역, 6구역, 13구역에 2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보사터널, 서리풀 터널의 개통만으로도 사당동, 방배동, 사당동, 지금 봉천동까지는 가격이 오를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예, 거기도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강북이 계속 좋아질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강북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화면 보시면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일반 상업지들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나가갑니다. 이 강남역, 여기 삼성역이거든요. 삼성역인데 이 말하듯이 이 강북도 엄청나게 큰 별 한 4개 정도 사이즈라면 강남은 하나 정도 사이즈잖아요. 그런 4개 정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쪽 성균관대라든가 이게 북쪽 한옥마을 이쪽은 공급이 안 돼요.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강남과 이 광화문, 종로, 중구 일대와 이 놓여져 있는 중구하고 약수역 이 부근 그리고 창신동 있잖아요. 네. 동묘역 쪽에서 바로 여기 위에 여기가 청량리거든요. 여기가 동묘역이고 동묘역 인근 투자를 한번 수익형으로 투자하시면 싸고 저렴하게. 요즘 강남 같은 경우는 투룸이 이제 다 4억에 도달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아직 이런 동묘역이나 이런 데는 가격이 좀 싸고 임대료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상권 업무시설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분간 강남 쪽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 때문에 강북 쪽으로의 관심이 어느 정도 이동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동묘나 아니면 중구, 신당동, 청량리 이런 쪽에 여기는 불량 원룸 있죠. 원거실, 원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요즘 인기가 좋아. 이쪽은 아직 소득 수준이 투룸보다는 불량 원룸. 원룸은 굉장히 많이 공급돼가지고 별로 5평짜리 이런 것들보다는요. 방 하나 있고 원룸 있는 거 이런 것들 한번 투자하셔서 월세 받는 것도 한번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물어봐 주세요. 네.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수색 증산 쪽을 봤는데 증산 5구역은 어떤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수색 증산 좋다고 보고 있어요. 중산 2구역을 사면 빨리 가고 중산 5구역은 좀 늦게 가지만
그래도 매물이 없는 쪽보다는 있는 쪽에 가셔서 소액으로 큰 것보다는 작은 걸 투자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재울 뉴타운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여기 수색 증산 뒤쪽으로 보면은 워낙 공원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